반갑습니다, 여러분. USRP를 이용한 디지털 통신 실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자, 계속해서 GRC 관련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USRP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와 그리고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만들어 볼 텐데, 어, 이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다 준비했던 하드웨어 연결을 위한 하드웨어들, 그 USRP X310과 도터보드 본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텐지를 사용하느냐에 아니면은 원지 이더넷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더넷 연결을 위한 준비물, 그리고 안테나 또는 SMA 케이블, 그리고 그 케이블에는 어테뉴에이터가 꼭 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IP 세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완료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SRP를 먼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명령어가 USRP find devices라는 명령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USRP를 먼저 켜주시고요. 그리고 부팅에는 1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팅이 완료되고 여러분들이 UHD find devices라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유사하게 여러분의 PC에 연결된 USRP의 리스트가 표시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실습을 USRP랑 인터페이싱할 준비가 다 끝난 건데요. USRP를 인터페이스에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만들기 위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간단하게 플로우 그래프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경우 아주 간단하게 플로우 그래프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 먼저 USRP, UHD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USRP와 연결된 소스, USRP에서 신호를 받는 리시버라고 보면 돼요. 그, 그래서 신호를 받아오는 블락과 그 출력을 우리가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블락, PT9 싱크라는 걸 사용할 텐데 이 두 개의 블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전의 플로우 그래프와 다르게 우리가 이번 플로우 그래프에서는 스로틀 블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로틀 블럭의 경우 내 플로우 그래프 연산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블럭이었는데요. 이번 블럭의 경우 우리가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프의 연산 속도는 하드웨어에서 설정한 샘플 레이트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스로틀 블럭을 우리가 넣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래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은 베리어블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 예제에서는 샘플 레이트과 그리고 프리퀀시, 캐리어 프리퀀시 두 개만 설정을 할 건데요. 어,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하드웨어가 X310과 WBX 도터보드이기 때문에 WBX 도터보드의 경우 50MHz에서 2.2GHz까지 여러분들이 캐리어 주파수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샘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MHz, X 120MHz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설정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일단 우리 요 예제의 경우는 샘플 레이트는 1MHz 그리고 캐리어 프리퀀시는 1GHz로 설정을 할게요. 다음은 우리가 아까 새롭게 USRP를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어, 블락이 있었는데 그 블락 이름이 UHD를 사용하는 USRP 소스라는 블락이었죠. 이 블락의 프로퍼티를 보면은 내부에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설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설정을 해 볼 텐데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디바이스 애드레스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기가빗 이더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92.168.10.2가 될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10G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192.168.40.2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해도 실행은 될 거예요. 다만 생략하는 경우 여러분들의 PC에 여러 개의 USRP가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USRP 중에서 제일 먼저 연결된 그 USRP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여타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드레스 부분은 가능하면은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싱크도 또한 여러 개의 USRP들을 여러분들이 연동하기 위해서 서로 싱크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현재 USRP 한 대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노싱크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부분들은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마지막으로 MB0 서브 디바이스 스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B 컬런 제로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B 컬럼 제로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앞서 프로퍼티의 이름이 MB0 Subdevice Spec이었죠. 이 X310 USRP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는 USRP는 X310이라는 버전이고 이 X310의 경우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메인보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메인보드에는 두 개의 도터보드.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는 WBX라는 도터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두 개가 장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기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여기 A라는 곳과 B라는 곳에 각각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인보드 0번이라는 거는 이 메인보드 X310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 X310에 보면은 두 개 RFA와 RFB라는 두 개의 도터 보드가 연결되어 있죠. 이 포트 이름을 A와 B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 메인보드 0번에 연결할 도터 보드를 어떤 걸 사용할 거냐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서브 디바이스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 A 또는 B에 장착된 도터보드의 디바이스 순서를 의미하는데 X310의 경우는 도터보드가 한 개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무조건 그냥 0이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0 이외의 다른 숫자, 예를 들면 1이나 2로 설정하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0 컬럼, B 컬럼 0으로 설정했다는 거는 RFB 포트에 있는 첫 번째 도터보드, 0번째 도터보드죠. 이걸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 있는 채널을 통해서 신호를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A 콜론 제로라고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채널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UHD USRP 소스 블럭에서는 옆에 있는 RF 옵션즈라는 블럭도 탭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센터 프리퀀시와 여러분들이 밴드위스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프리퀀시 베리어블 그리고 밴드위스는 샘플 레이트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테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안테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면은 몇 가지 값이 나올 텐데 이 안테나에 있는 부분이 값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각각의 포트에 보면은 tx/rx 내지는 rx2라고 이렇게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안테나 값을 tx/rx 값을 선택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서 선택했던 메인보드랑 서브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A라고 먼저 설정을 했다. A, 0이라고 설정했다. 라고 하면은 그 중에 tx/rx가 이 부분이죠. 즉,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거나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RX2라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서 우리 기준에는 B, 0이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했죠. 여기 제너럴 탭에서요. 그리고 RX2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Qtv Sync라는 블록을 사용을 할 텐데 이 QTV 싱크라는 블록은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QTV 타임 싱크나 QTV 프리퀀시 싱크랑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신호를 표시해주는 기능인데 다만 그것보다 추가적으로 워터폴 플롯이나 내지는 컨스텔레이션 플롯을 동시에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임 부분과 어, 센터 프리퀀시 그리고 밴드위스 부분을 각각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프리퀀시, 샘플레이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디스플레이를 어떤 그래프를 볼 건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플랫 컨스텔레이션 부분만 오프로 해주고 나머지는 온 상태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프를 실행을 하면은 아래 그림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리퀀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이즈만 보이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타임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워터폴 디스플레이 같은 걸 봐도 거의 노이즈만 존재하는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당연히 현재는 아무런 신호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후의 부분에서 우리가 신호를 제공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데모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실제로 플롯을 한번 디스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USRP를 사용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연결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UHD find devices 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USRP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드레스 부분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실습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확인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먼저 기본적으로 샘플레이라는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1메가 설치로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베리어블, 프리퀀시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어서 음, 그리고 1기가헤르츠로 설정을 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UHD USRP 소스라는 블럭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 UHD라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면은 여기 밑에 USRP 싱크와 USRP 소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USRP 소스가 리시버에 해당하므로 이 USRP 소스라는 블럭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 소스의 프로퍼티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먼저 디바이스 애드레스는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봤던 어드레스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addr equal 192.168.10.2로 설정을 해주고요. 다음에는 싱크 부분은 nosync라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제로의 서브 디바이스 스펙 같은 경우 우리는 RFB 포트에 있는 B 포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B 컬럼 제로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은 RF 옵션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약간 이동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RF 옵션 쪽으로 가서 음, 잠깐만요. RF 옵션에서 센터 프리퀀시는 프리퀀시 프리크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밴드위스 부분은 샘플 레이트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도 되지만 현재는 우리 RF 포트 B에 TX/RX라는 채널을 통해서 신호를 받을 거기 때문에 TX/RX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고요. 다음은 USRP 소스에서 나오는 신호를 수신해서 플롯해줄 Qt9 싱크라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서로 입력과 출력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름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설정을 하고 센터 프리퀀시는 동일하게 프리퀀시라고 설정을 해주고 밴드위스는 그대로 샘플 레이스로 놔두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 이 Qt9 싱크는 총 네가지 프리퀀시, 워터폴, 타임, 컨스텔레이션 네 가지를 한꺼번에 플롯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컨스텔레이션은 우리가 현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프로 해주고 OK를 누를게요. 이 상태에서 내 프로그래프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ESRP가 실행되면서 그래프가 뜨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어, 프리퀀시 디스플레이에서 아주 낮은 신호들, 거의 노이즈에 가까운 신호들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워터폴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신호가 약한 경우에는 좀 파란색에 가깝게, 그리고 신호가 존재하는 경우, 강한 경우에는 빨간색에 가깝게 신호가 표시되게 되는데,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파란색이나 녹색, 그리고 여기 센터 프리퀀시 부분에 신호가 조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센터 프리퀀시 쪽에서 보이는 신호는 실제 신호는 아니고, 이 USRP 자체적으로 로컬 오실레이터 신호가 넘어와서 엘로 리키지라고 하는데, 그 자체적인 로컬 오실레이터의 신호지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아닙니다. 그리고 타임 도메인 쪽에서 이렇게 신호를 확대를 해 보면은 이 신호가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보면은 거의 신호가 안 들어오고 노이즈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신호 발생기,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도 시그널 애널라이저와 유사하죠. 유사한데 반대로 시그널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IQ 샘플들을 USRP에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그널 소스 블럭을 이용해서 어떤 웨이브폼을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웨이브폼을 USRP 싱크 블럭에 연결해서 실제로 신호가 재생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생되는 신호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QT9E 싱크 블럭을 동일하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우리 베리어블들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제너레이터와 애널라이저가 동일한 대역에서 신호를 주고 받아야 하니까 샘플 레이트와 프리퀀시는 동일하게 1메가와 1기가헤르츠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신호를 주고받을 때 신호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은 보내는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Qt9 레인지 블럭을 써서 하나는 아이디를 TX 쪽에 개인,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RX 쪽에 개인으로 설정해주고 디폴트 값은 0, 그리고 이 우리 WBX 같은 경우에는 대략 0dB에서 30dB까지 개인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작과 종료 범위는 0부터 30,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스텝 값은 1dB 스텝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널 소스 블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즉 코사인 형태의 웨이브폼을 1kHz 신호를 1kHz짜리 코사인 웨이브폼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 기본 디폴트 상태인데,
요 상태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다음은 UHD, USRP 싱크 프로퍼티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 USRP 싱크도 동일하게 디바이스 어드레스 부분과 싱크 그리고 다음은 메인보드 제로의 서브 디바이스 스펙 부분을 설정을 해줄 건데 우리가 요 서브 디바이스 스펙 부분은 A 콜론 제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A에 있는 채널에서는 여기에서는 TX 여기에서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쪽에서는 B 쪽에서 설정을 했죠. 즉 여기에서 RX를 받는 형태로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A 콜론 제로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RF 옵션에서는 센터 프리퀀시도 동일하게 동일한 대역에서 주고받아야 되니까 프리퀀시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어, 개인 값, 개인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QTV 레인지로 설정한 개인 TX 그리고 밴드위스의 경우 샘플레이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TV 싱크 같은 경우에는 네임을 시그널 제너레이터 그리고 센터 프리퀀시는 동일하게 프리퀀시 그리고 밴드위스도 그대로 샘플레이스로 설정을 해주고요. 컨스텔레이션 플럭 같은 경우에는 오프 상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쪽, 제너레이터 쪽이 완성되면은 그 제너레이터에서 나가는 신호를 실제로 수신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구성했던 애널라이저 블럭을 동일하게 추가를 해 줄 건데요. 이때 UHD, USRP 소스의 프로퍼티는 이전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고 어, 메인보드 서브 디바이스 spek은 B 제로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RF 옵션 부분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개인 밸류 부분을 개인 RX라는 QTV 레인지 베리어블로 바꿔서 우리가 어, 개인 값을 바꿀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설정한 게 어떻게 되냐면 송신 부분은 우리가 아까 서브 디바이스 스펙을 A 콜론 제로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안테나 부분은 TX, RX 이 부분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B 포트에 TX, RX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호가 가고 받는 거는 이쪽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 안테나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A 포트의 TX-RX 현재 세팅과 같은 경우 A 포트의 TX/RX 채널과 B 포트의 TX/RX 채널에 안테나를 연결하거나 내지는 여러분들이 케이블 물론 가운데 어테뉴에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신호가 제대로送수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래프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래 그림과 유사하게 수신 신호에서
그냥은 아마 신호가 거의 안 뜰 거고요. 여러분들이 게인을 조금 조절을 해주면은 수신단 쪽에서 이렇게 1kHz, 우리가 코사인 웨이브 1kHz짜리 코사인 웨이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센터 0에서 살짝 벗어난 1kHz 신호가 발생이 되고, 워터폴 같은 경우도 이전과 다르게 빨간색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타임 플랫 같은 경우도 잘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보면은 우리가 보내는 코사인 웨이브와 유사한 신호가 수신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신호들은 노이즈가 추가된 신호이기 때문에 원래 신호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시그널 소스 블락에서 웨이브 폼을 바꿔본다든지 내지는 그 주파수를 바꿔본다든지 하면서 한번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직접 우리 데모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이전과 동일하게 우리가 베리어블들을 먼저 만들어줘야 됐었죠. 먼저 샘플 레이트과 프리퀀시는 동일하게 동일한 대역에서 동일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샘플 레이트는 1MHz 그리고 캐리어 프리퀀시는 1GHz로 설정을 했죠. 그리고 개인값, 송신단과 수신단의 개인을 조절하기 위해서 개인 TX와 개인 RX라는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디폴트 값은 제로, 그리고 시작 값은 0, 스탑은 30, 스텝은 1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X 쪽도 TX 쪽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USRP 하드웨어를 연동을 하게 될 텐데, 이번에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싱크가 제너레이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USRP에 제공해줄 웨이브폼은 우리가 시그널 소스 락을 이용해서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이때 시그널 소스의 프로퍼티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둘 거고요. 이 시그널 소스의 출력을 USRP와 연결해 주면은 플로우 그래프의 구성이 끝이 나죠. 그리고 USRP 싱크 같은 경우에 프로퍼티를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어드레스 부분, 어드레스는 192.168.10.2로 설정을 하고요. 싱크는 노싱크,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서브 디바이스 스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RFA 포트에서 신호를 출력할 거기 때문에 A:0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F 옵션 부분에서 센터 프리퀀시는 그대로 프리퀀시라고 설정을 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 USRP 싱크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터이기 때문에 개인 TX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안테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TX/RX에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밴드위스 같은 경우에는 샘플 레이트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력되는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FP9 싱크를 이용해서 신호가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TTV 싱크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 값들은 어차피 시그널 소스에서 나오는 시뮬레이티드 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어란 값이 표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TTV 싱크 쪽에 네임, 네임을 시그널 제너레이터라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센터 프리퀀시랑 컨스텔레이션 오프 부분을 설정을 안 했죠.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신호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소스 부분에서 신호를 출력하는 걸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소스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전과 동일하게 디바이스 어드레스는 10.2라고 설정을 하고요. 싱크 부분은 노싱크 그리고 서브 디바이스 스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내는 쪽이 A에서 보내기 때문에 받는 쪽은 B로 설정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프리퀀시는 동일하게 보내는 것과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게인은 우리가 만든 RX 게인 RX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뭐 디폴트는 RX2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TX-RX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위스는 동일하게 샘플레이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플롯해줄 Qt9 싱크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고 이름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변경을 해주고 나머지는 동일하죠. 제너레이터와 동일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플로그래프를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왼쪽 아래에 USRP 디바이스와 커넥션된 메시지들이 보일 거고요. 현재 이 그래프에서 보내는 쪽이 이쪽이죠. 안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받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신호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보면은 어, 한 마이너스 90dB 정도 되죠. 그러니까 TX도 한 15dB 정도, RX도 한 15dB 양쪽 다 한번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피크가 한 0, 1, 1kHz 우리가 시그널 소스 쪽에서 1kHz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제로에서 살짝 벗어난 1kHz에 가까운 신호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신호의 크기는 약 마이너스 70dB 정도가 수신이 되네요. 그리고 워터폴 쪽을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신호가 존재하면은 빨간색, 존재하지 않으면은 파란색 쪽으로 나타나는데 보면은 빨간색 라인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타임 도메인 쪽에서 보면은 어, 아이디어란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그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쭉 확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낸 신호와 유사한 신호가
수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확인됐으면은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신호를 주파수를 바꾼다든지 고 실행을 하면은 현재 제가 프리퀀시를 사인웨이브의 프리퀀시를 10kHz로 바꿨기 때문에 아까와는 다르게 피크가 10kHz 쪽에 생길 거예요. 그죠? 좀 더 오른쪽으로 시프트 됐죠? 그 신호도 좀 더 빠른 신호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요. 내지는 그 신호의 웨이브폼 형태. 이번에는 트라이앵글로 스퀘어로 해볼까요? 스퀘어로 해서 보내면은 또 다른 형태의 신호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핸드메인 쪽에서도 확인을 하면은 스퀘어 웨이브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 챕터 11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는 USRP를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에어에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FM 신호를 한번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FM 신호를 받아서 그 FM 라디오가 실제로 들리는지 잘 들리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